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문화국제국을 시작으로 6월 23일 복지국, 6월 24일 환경국, 6월 25일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6월 26일 복지재단,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관한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문화국제국 국장 김상목.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이선희 문화유산 관광과장입니다.
정영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화국제국은 부서별 공통 요구자료 각 19건, 부서별 요구자료 총 33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요구된 감사 자료 중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 문화국제국 일반 현황은 materials for 19 common data requests per department and a total of 33 department-specific requests. 예. You'd like a brief report on the e-business 현황 status/current. 1쪽부터 15쪽 문화국제국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1조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향토 문화 창달입니다. 지역 전통 문화의 창달과 평택의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대보름 행사, 소사벌 단오제 등 지역 전통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향토사 발간 사업 등 향토 문화의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웃다리 문화촌 기획 전시 및 조형물 설치 사업을 통해 웃다리 문화촌을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문화예술인 지원 및 시민 문화 누림 증진입니다. 청년 예술인에게 관련 분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예술인 인턴 사업과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대상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19세 청년에게 문화 바우처를 지급하는 통합 문화 이용권, 문화 누리카드 지원 사업과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문화 누림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조 시민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사업 추진입니다. 뮤직 페스티벌, 평택예술제, 장애인예술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시민예술대학, 클래식 음악 감상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분야별 문화예술 공모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4조 문화의 깊이를 더하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평택 아트센터는 22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말 기준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팽성읍 신대리에 건립 중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5월 말 기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건물 모두 내외부 마감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조 모두가 누리는 공립박물관 조성입니다. 평택박물관은 평택시의 역사 및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연구하고 전시와 교육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지역 대표 문화 공간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23년 7월 건축 설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4월 행안부 지방재정 2단계 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하였고 금년 하반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 기념관은 24년 5월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금년 4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하였고 2026년 건축 기획 용역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를 추진 예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안재홍 선생의 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조 한미소통과 연대를 통한 상생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미래지향적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3월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을 통해 미군부대, 외교부 소파 국민지원센터, 평택경찰서 등 주요 기관과 주한미군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금년 5월 평택 오산 공군기지 에어쇼 지원을 통해 시민과 미군이 화합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을 개최하여 한미 동맹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평택시 주한미군 간 상생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 시설 건립으로 평화를 지키는 도시 평택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나누며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추진 중이며 창의적 디자인과 설계 품질을 확보하여 한미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우리시 대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우호 교류 도시와의 협력 강화 및 다각적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올해 상반기 중국 샤먼시 및 일본 마츠야마시와의 마라톤 교류, 베트남 다낭시 MOU 체결 및 경제사절단 교류 등 우호 교류 도시와의 실질적 다각적 교류를 통해 국제 평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크로아티아 플라폴라시와 우호 교류 합의를 체결하여 평택시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 마츠야마시 우호 교류 체결 20주년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기존 우호 교류 도시와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우호 교류 도시 간 협력 방안을 전략적으로 재정비하여 문화, 체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실질적 성과 중심의 맞춤형 교류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제 협력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어서 143조 효율적인 군 소음 피해 보상 추진입니다. 군 소음 피해 주민의 편의 및 효율적인 보상 추진을 위해 온라인 및 현장 접수처를 29개소 마련하였으며 약 4만 8천여 명의 보상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125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조 군용 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사업비 677억 원을 투입하여 방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익 2차 아파트 총 364세대 중 215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였으며 금년 잔여 149세대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용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순차적 방음시설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 관광과 소관입니다. 237조 팽성생활사박물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팽성생활사박물관은 금년부터 평택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팽성의 옛 모습을 알리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기획 전시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팽성생활사박물관 1층 개해 보수를 통해 지역 주민 및 관람객에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조 평택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입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6개년 국책사업으로 매장유산의 사전 예측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계약 심사 및 입찰 공고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계약 체결 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조 지역 문화 자원 활성화 및 종교단체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평택농악 및 평택민요 등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전승지원금 지원 및 공연, 작품 전시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하여 무형유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생생국가유산, 평택거북놀이, 지영이 기념사업 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의 전통문화 체험 및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종교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조
평택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원도심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로 평택의 숨은 매력을 알리고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택의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이를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광객들의 실제 체류 시간을 증가시켜 소비활동 촉진까지 이어지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홍보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평택만의 이야기를 관광 콘텐츠화하고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평택의 로컬 브랜드 가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38조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남부 5개소, 북부 4개소, 서부 6개소 등 총 15개 사업에 총 3,3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339조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주백동 배다리 도서관 인근 2,758평 부지에 수영장과 공연장, 전시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설계 공모를 시작하고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40조 팽성 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은 총 217억 원을 투입해 팽성읍 신대리 일원에 야구장 이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금년도에는 일면 우선 조성을 목표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347조 고덕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고덕 신도시 체육공원 2부진에 수영장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302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을 검토할 계획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경기도 투자심사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홍언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31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5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서부 공설운동장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기존 운동장을 철거 후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철거,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 하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팽성 파크 골프장, 이화 공공 하수 처리장 게이트볼장, 번제 근린공원 파크 골프장, 하북리 체육시설,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신대 레프트공원 확장 등 전 연령층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54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및 초등 스포츠 클럽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체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및 직장 운동부 운영, 우수 선수, 지도자 지원 등을 통해 엘리트 체육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처음 시행되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택시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평택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 확대 운영,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국제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만 들어봐도 우리 문화국제국이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건립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과장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우리 소관, 우리 재단들도 있습니다. 재단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사실 우리 문화국제국의 특성상, 굉장히 많이 그 저녁 늦게까지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휴일에 행사를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철주야, 많은 고생 많이 해주신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그 평택시 자치법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총 738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조례가 606개, 그리고 시행규칙이 132개가 있고, 그중에 자치법규 그 안에서 우리 문화국제국에 소관된 게 65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보면은 문화예술과가 21개, 그리고 한미국제교육과가 12개, 문화유산 관광과가 21개, 체육진흥과가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뭐 조례를 이렇게 얘기하고 시행규칙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죠. 저희가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조례를 좀 보면서 이 행감 때 한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저희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게 아무래도 조례고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좋은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해 볼까요? 문화예술과, 우리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입니다. 최초 제정일이 97년 2월 24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의 그 조례나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조례를 첫 번째 질의로 잡았습니다. 화면에 지금 띄워졌는데 조례에 따른 별지 서식들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뭐 사용허가서도 있고 뭐 쭉 뭐 사용 불허가 통지서부터 해서 뭐 시설 사용 내역서, 난방 사용 내역서, 냉방 사용 내역서, 전력 사용 내역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조례에 따른 이 서식들인데, 과장님, 국장님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에 담겨 있으면 사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네. 사문화됐으면 수정을 해서 폐지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문예관 사용 내역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사용 내역서가 아니면은 뭐 이런 상세 내역 뭐 이렇게 제출하게 된 서류들이 양식이 전혀 달라요. 몇 개 받아봤는데 전혀 다른데 보니까 안 봐도 다 다른 거야 지금. 저희가 조례 아닙니까? 법으로 정한 서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으로 정한 서식에 대한 변경, 저희가 조례 6조 1항에 의해서 지금 위탁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으로 지금 위탁이 된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에 위탁이 되고 조례는 조례고 위탁은 위탁이야. 그래서 지금 이 서식들이 전혀 다른 서식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네, 미처 거기까지 알기 어려워요,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살펴보시고
이 서식이 제가 그리고 서식을 좀 보니까 조례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된 내용 속에서도 굉장히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걸 기록해서 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부분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PPT 화면에 서식을 안 띄웠어요. 너무 달라.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금 현실에 맞게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도, 평택 시민들의 편의도 좀 고려해서 이 서식 전체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할 수 있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는 조금 더 단순한 그런 서식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보다 보면은 지금 저희 첨부되어 있는 것 중에 별첨에 보면 사용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용료를 보면서도 저희가 평택시 평택 아트센터 관리 운영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서 사실 이원화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가 좀 이원화가 됐는데 이 사용료가 예를 들면 그 부대 시설 이용하는 거에 보면 덧마루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무대에 쓰는 마루 좀 이렇게 덧 붙여서 쓰는 마루예요. 문화예술회관은 1회 사용에 10,000원입니다. 근데 아트센터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을 올려라, 10만 원을 내려라가 아니라 이거는 적정하게 지금 책정이 된 건지 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의 이 사용료가 지금 예를 든 거고 많은 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어쩌면 그 차이가 없어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나야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무조건 문화예술회관 걸 올리고 아트센터 걸 내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제가 볼 때는 아트센터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예술회관 이 사용료가 가만히 돼서 이게 그 시설 이용료가 이게 책정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에 따른 시행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시행 규칙은 98년 4월 4일에 최근 개정일이 2009년 7월 1일이에요. 15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이 15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할 말이 많겠죠. 예. PPT 보시면 (4조에) 보면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고 그리고 쭉 와서 뭐 문화예술회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을 문화예술회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거 위촉은 또 관리소장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장과 관리소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없죠. 지금 이 조례 안에서 계속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리고 다음 PPT 보면 5조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시 관련 유관단체 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유관단체가 범위도 없어요. 그리고 2호에 보면 5조 2호에 보면 관람료 수익 감면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 조례의 모습인 거죠. 지금 관람료 수입을 감면하는 게 우리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인가? 무슨 얘기냐면
관람료 수입을 시가 강제해서 감면을 시키는 거예요. 공연 기획자가 있어요. 주최자가 뭐 기획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공연에 티켓이 5만 원짜리야. 그런데 시가 관람료 수입을 감면시켜. 야, 니네 3만 원으로 감면해. 이걸 강제하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문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 보면 8조에도 보면 지금 여기에도 지금 문화예술회관장은 조례제 15조. 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장이 10조에도 대장비치도 문화예술회관장 계속 나옵니다. 존재하지 않는 문화예술회관장이 이 시행규칙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조례가 굉장히 오래 방치가 됐어요. 문화예술회관장이 제가 8대 때는 존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8대 하반기에 벌써 한 5년 됐어요. 지금 없어진 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시행규칙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이 생겼고 그러면서 어떤 위탁조례라는 게 뭐 계속 아트센터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미처 지금 여기를 못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저희 별표에 또 그 첨부된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텍스트 파일이에요. 저희가 지금 세상에 다운받아서 문서로 쓸 수가 없는 파일이에요. 지금 텍스트 파일로 돼 있으니까 제가 화면에 안 띄웠어요. 이것도 좀 저희가 현실에 맞게 그리고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파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개정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제 위탁받은 문화재단도 제가 이제 문화재단 행감 때도 하겠지만 본인들이 막 만들었으면 안 돼요. 조례에 있는 서식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 서식이 잘못됐다고 여기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에 맞는지 한번 검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를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은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기본조례입니다. 이 문화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조성하겠다라는 취지로 202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이 벌써 띄워놨는데 조례 5조에 보면은 종합계획 수립을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하게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종합계획 수립한 거 있나요? 저희가 2025년 하반기에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21년도에 제정된 조례예요. 이 조례 의원 발의도 아니에요. 이거 시장님 발의 조례예요. 집행부 발의 조례입니다. 21년도에 문화도시 조성하겠다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종합계획 수립도 없고 저기 제 11조 7조 써 있는 게 뭐냐면 지원센터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없죠. 저희 추진위원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이거를 꼭 해라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만약에 이게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검토해보고 추진하려고 했더니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세우던
조례를 폐지를 하고 조정을 하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조례를 열어봤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입니다. 내가 바꿀게. 줘.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본조례는 2022년 8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가 이 조례 계속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계속 다운된 것 같아. 아니야.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다 해결해야 됩니다. 조례 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평택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평택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 구조를 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PPT 보실까요? 근데 본 조항에서 말하는 법 구조가 2023년도에 삭제가 됐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법 구조가 무슨 법이냐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입니다. 제 구조가 2023년도에 삭제가 됐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정책지원관이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갔냐? 그럼 뭐 인용해야 되냐? 보시는 것처럼 2조의 2로 넘어갔습니다.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인용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조례는 예술인기회 소득 지급 조례인데 이 부분은 뭐 조례가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 지금 용인하고 성남하고 고양이 이 예술인기회 소득에 대해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죠? 네.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저희가 뭐 불참을 선언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불참을 선언한 이유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이 예술인 분들이 이 기회 소득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고 또 우리 평택시도 이 예술인 기회 소득을 통해서 문화도시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 왜 이 3개 도시가 불참을 선언했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만 이 자리에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한미교육과로 넘어갈게요.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 PPT 보면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평택시 국내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우리가 제정이 됐고 법제처에도 저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관리책임부서가 한미국제교류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국내 교류도 지금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곧 뭐 일정도 다 떴지만 원주시와의 교류를 지금 협력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와의 교류 협력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책임부서가 자치행정협치과가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등록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간단하게 좀 올려봤습니다. 네. 전달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를 좀 볼게요. 이 지금 다음 PPT 좀 보면 제가 PPT를 이렇게 만들어도 진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좋죠? 제8조 제2항에 보면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붙여 제출해야 한다. 사용료 감면 신청서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이 엄청 열심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거 어디 있나. 다음 PPT 보면 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례에서 거론한 서식이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거론한 서식이 별지 서식에 추가가 없다라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 개정해 주시겠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조례는 평택시 주변 지역 주민 편익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예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면 방음 사업 조례가 있어요.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과장님 올해는 얼마 편성이 됐죠, 예산이? 올해도 방음 사업 예산이 꽤 많이 포함이 됐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조례 제4조의 이 존속 기한을 보면, 자 보십시오. 이 조례에 2024년 12월 30일자로 효력이 상실된 조례예요.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별회계가 지금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특별회계에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개정할 거. 네,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게 개정한다고 지금 이게 법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한 질문들을 준비하면서 이 조례가 상위 법률을 잘못 인용했고, 그리고 어떤 없는 직책들이 나오고 표기가 잘못됐고 이렇게 존속기한에 대한 이게 개정이 안 됐고 이러면 사실은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 사업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건가, 그럼 우리 예술회관은 멈춰야 되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한 요구만으로 지금 마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에요. 사실 한 건 한 건들이.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다음 조례는 이제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다음 PPT 볼까요? 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제3조 지원금의 운용을 보면 2항에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한다. 제가 PPT 준비하면서 이렇게 앞에도 보면 다 빨간색 칠해져 있잖아요. 빨간색 칠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근데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산회계법,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존재합니까 지금? 예산회계법이 2006년도에 폐지된 법입니다. 2006년에 폐지된 법률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은 이건 2번이나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 10월에 평택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이 한 번 되고, 또 2022년 11월에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2번이나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것도 사실은 이 준용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규칙하고. 굉장히 이것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도 수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 볼까요? 문화유산 관광과. 문화관광예술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2019년 7월에 제정된 조례예요. 화면 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 지원에 보면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폐지된 집행 기준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1월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시행되면서 그게 폐지된 집행 기준이에요. 이 부분도 수정하고 개정해 주십시오. 네. 제가 여기에서 이거로 인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 끄집어내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가면 저희가 너무 깊어져요. 심각함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조례는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 조례인데, 이거 PPT 좀 띄워봐요. 이거 95년도 5월에 제정된 조례예요. 이 조례 아닌데.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 조례. 자, 빠진 것 같습니다. 말로 할게요. 조례제 4조 1항 사용료에 관해 규정하는 조항으로 4조 1항을 보면 관광단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 중인 군인 및 군용 차량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감면한다.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가 없어요. 별표가 없습니다. 예.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과장님, 네, 개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읽은 내용 중에 화면 안 보셔도 돼요. 그 내용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읽은 내용 중에 굉장히 어색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4조 1항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문구가 있어요. 공무 중인 군인 및 군용 차량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게 95년 5월에 제정된 조례인데 그 시절에 30년 전에는 아마 이 문구가 뭔가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절에, 이 시대에 우리 평택 관광단지에 군인 및 군용 차량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 시대적으로 이게 맞는 문구입니까, 국장님? 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30년 전에 공직에 계셨으니까 이거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시점에 저 평택 관광단지 내에 어떤 방호 시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개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시대에 무슨 군인 군용 차량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이 계속 띄워놓고 있었던 저 별표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평택구 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조례예요. 징수조례에 제2조에 보면 저렇게 써 있어요. 소형차는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2톤 미만의 화물차, 중형차는 13인승 이상 30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 2톤 이상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대형차는 30인승 이상, 그리고 4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이 조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것도 95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자동차 관리 시행 규칙을 보면 저희가 저렇지 않아요. 지금 소형차는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되어 있고 1톤 이하의 화물차예요. 중형차는 16인승 이상,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고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대형차는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고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분류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부분도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30년 된 거예요, 지금 다 이거. 그리고 별표 1에 보면 본조례 이게 지금 저희가 본조례 3조에 의해서 주차요금의 징수는 2028년 12월 30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폐지되지 않았어요. 다음 PPT 좀 보여주실래요? 별표의 주차요금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륜차 500원. 당일이 8시부터 20시까지인데 12시간을 주차하는데 이륜차 500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이거 지금 현재 조례예요. 현재 조례. 저희 평택시에 이륜차 이 주차요금 납부하는 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국장님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이륜차를 500원을 받는 것도 신기하고 12시간을 주차하는데 소형차가 1,000원이고 중형차 1,500원, 대형차 2,000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별표의 개정이 2015년도에 된 거예요. 10년 전에 개정이 한번 됐습니다. 이거는. 근데 굉장히 독특하다. 500원. 제가 유예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조례고 유예일 뿐이지 주차장 이용요금료를 받게끔 조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택호 관광단지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시행 규칙도 한번 봐야 돼요. PPT 좀 보여주시죠. 이게 뭐 잘못됐는지 지금 다 뭐 열심히 찾고 있는데 못 찾죠. 지금 제명이 잘못됐어요.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시행 규칙. 이게 2015년도 10년 전에 이 시행규칙에 따른 조례가 뭘로 바뀌었냐면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조례로 10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행규칙이 지금까지 혼자 존재하고 있어요. 얘도 명칭 개정했어야 돼요. 그리고 제1조와 2조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 있지 않습니까? 평택호 관광단지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저 조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2조에도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그 조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제명도 잘못됐고 1조, 2조도 다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그 별표를 보면 여기도 또 나와 있는 화면에 안 띄었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어요. 현실에 맞게 수정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평택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평택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단원의 자격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 8조에 보면 지도자는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격 소지자로 하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PT 한번 볼까요?
저희가 지금 제6조 제1항에 보면 1호랑 2호랑 해서 이렇게 경기지도자로서 저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서, 그리고 뭐 코치는 23조 제3항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 10년 전에 다 개정됐습니다. 다 10년 전에, 3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에. 경기 지도자 명칭이 스포츠 지도사로 통합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조 1항의 1호와 2호의 경기 지도자는 스포츠 지도사로 통합해서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3항, 그리고 뭐 저희 2항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저거 예전에 다 전부 개정돼서 조항을 찾을 수도 없어요. 지금 저 조항에 가면 딴 겁니다. 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검토를 다시 해주셔서 용어 정리 다시 해주시고, 예,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쉬셨다. 예, 그러시죠. 잠깐만요.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자치법규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화국제소관 65개의 조례입니다. 65개의 조례인데, 이게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이 거의 20% 정도 되는 조례가 지금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법규가 시행규칙과 함께해서 18.4% 뭐 이렇게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굳이 나타내자면.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근 20%에 육박하는 거예요. 기존의 자치법규 중에. 그래서 이 부분들 뭐 간단한 오타도 있는데 뭐, 그리고 제가 찾은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 국 안에 제가 못 찾은 게 또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은 검토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고 근거가 되는 이 조례가, 시행규칙이 오기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앉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고 하면서 뭐 그 간단한 거 뭐 그걸 또 지적을 해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간단한 게 오류가 나 있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 간단한 것들이. 저희가 법이지 않습니까? 법률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오타도 있으면 안 돼요. 점도 잘못 찍히면 안 된다. 컴마 하나에 법률의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좀 무겁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정의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